앞서도 얘기하셨지만 뭐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이라든지 또 이스라엘 지원 뭐 이러한 것들에서 보듯이 미국의 재정 수지 적자 규모 자체가 너무 네.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네. 오늘 제가 미국의 재정 수지 적자 추이를 하나 이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지금 미국의 재정 수지 적자 뭐 팬데믹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늘어났다가 최근에 뭐 얼마 전까지 다시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다가 줄긴 예, 했어요. 올해 들어오면서 다시 또 네.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이제 미국의 재정 수지 적자가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국채 발행이 늘어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이제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공급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죠. 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려감을 좀 자극하는 상황에다가 또 하나 문제는 뭐 요새 이제 워낙 뉴스들이 많아서 이제 잘 그 뉴스가 좀 잠긴 면이 있는데 미국의 하원 의장 선출이 어제 또 시도를 네.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짐 조던인가? 예, 예.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조금 어떻게 보면 옹호하는 네. 어떤 좀 뭐 긴축을 사실은 좀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게 하원 의장 선출이 이제 불발이 됐고 이게 2차 투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앞으로 어떻게 더 될지 뭐 3차 투표를 또 하면서 계속 할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미국이 아시겠지만 임시 예산을 좀 편성해 놓은 상황들이고요. 그게 네. 이제 45일이기 때문에 11월 중순까지는 지금 하원 의장이 선출이 돼서 얘는 예산을 이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계속 된다라고 하면 11월 15일까지 예산안 자체가 통과되기가 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조금 시장에 좀 불안감을 좀 자극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제가 공급 쪽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이제 수요 측면을 보게 되면 사실은 최근에 이제 중국이죠. 네.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채를 내다 팔고 있습니다.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계속 내다 팔고 있다. 그러니까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는 지금 외국인 쪽에서 네. 수요는 줄어들고 있고 네.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이 장기물 수요보다는 이제 단기물 수요 쪽으로 좀 몰리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수급적으로 좀 불안한 자체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지금 국채 금리 상승을 좀 촉발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뭐 이렇게 보면 사실은 지금 딱히 금리가 내려갈 요인들 자체가 없습니다. 뭐 중동 사태가 갑자기 뭐 획기적으로 뭔가 해소가 된다든지 미국 지표 자체가 이제 뭐 갑자기 망가진다든지 뭐 이러한 상황이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그러한 것들이 뭐 단기적으로 나올 수는 없는 부분들이어서 지금 연준 인사들이 계속해서 뭐 이렇게 완화적인 얘기를 해도 시장이 사실은 먹혀들지 않는 것들이 말씀드린 어떤 그러한 요인들이어서 조금은 긴축에 대한 리스크들 뭐 이러한 것들이 상당 부분 지속이 될 여지들이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게 뭐 미국장은 뭐 그래도 미국 경기가 좋으니까 다행인데 네. 사실은 우리나라가 사실은 더 문제인 부분들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이제 트리플 약세, 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도 안 좋고 채권 가격도 네. 떨어지고 네. 원화 가치도 자체는 지금 떨어지는 이러한 이제 트리플 약세 현상 자체가 계속되고 있는데 네. 오늘 이제 뭐 금통위에서 뭐 어떠한 결정이 오늘 그래서 네. 뭐 동결은 될 것 같은데 하는 총재님께서 어떤 발언을 할지 모르긴 하겠지만 시장에 지금 트리플 약세 현상, 뭐 화면에도 이제 우리나라 주식, 채권, 뭐 환율 흐름을 좀 보여드릴 텐데 뭐 채권 금리도 보게 되면 뭐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환율도 1,350원에서 지금 등락을 하지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여지도 있고 주가도 오늘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다시 뭐 또 2,400선, 뭐 300선 뭐 이런 어떤 우려들이 계속 되어올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미국도 미국이지만 결국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가 국내 시장 이러한 트리플 약세 부분에 있어서의 현상을 상당 부분 지속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뭐 지난 이제 화요일 날 와서 말씀드렸던 어떤 갈등 경제 후유증 자체가 네. 지금 국제 금리의 어떤 그 급등으로 사실은 좀 나오고 있어서 조금은 시장의 어떤 불안감이 다소 진정되기가 조금 어려운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 방금 봤던 표 조금 더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사실 외국인들이 전에는 예.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가 꽤 매력이 있는 경제라서 예. 우리나라 주식을 팔면 그 돈으로 나가지 않고 채권 산다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주식도 팔고 채권도 안 사고 예. 그러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좀 동시에 네, 나타나고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실 오늘 뭐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금리를 올리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지금 미국과 이렇게 벌어져 있는 금리 차를 좁히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좀 전혀 아니지 그렇죠. 않나요? 예. 지금
국내 경기상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사실은 뭐 성장률이 좋으니까 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어떤 명분이 네.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성장률 특히 이제 3분기 성장률이라든지 올해 전체 성장률을 보게 되면 네. 계속해서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제가 나오다 어떤 뉴스를 봤더니 이제 어떤 신평사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긴 한데 올해 성장률 1%까지도 사실은 예상하는 이제 네. 쪽이 나오는 상황들이어서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경기 자체가 상당히 둔화가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에서 금리를 올리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금리를 올린다라면 명분 자체는 이제 부채가 많이 늘어난다, 가계 부채가 많이 늘어난다라는 부분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들은 있긴 하지만 지금의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을 봐서는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고 오히려 좀 내려야 되는 상황들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저희가 조금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앞서 얘기했듯이 지금 뭐 이 트리플 약세에 있어서 주식은 뭐 외국인이 계속 팔고 이틀 연속 사실은 뭐 반도체를 중심으로 외국인이 좀 사긴 샀죠. 예, 사긴 이번 했지만 주에는. 네. 우려가 되는 게 사실 8월 달에도 주식에서도 외국인이 팔고 채권에서 외국인이 이제 팔고 나갔는데 9월 달에도 보게 되면 뭐 당연히 주식도 네. 팔았지만 채권 쪽에서의 매도 순매도가 사실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금감원에서 발표된 9월 달에 그 외국인 동향을 보게 되면 8월 달에 한 1조 6천 정도가 주식 채권에 네. 동시에 나갔는데 네. 9월 달에는 2조 3천억 원이 이제 매도 순매도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국내 시장에 어떤 그 자산들을 대부분 이제 팔고 네.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러한 것들이 조금 이제 이어지고 있는 물론 그게 요인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미국의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가 그 국제 지수 세계 그 국채 지수죠. 그러니까 WGBI에 이제 편입이 될 거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불발됐죠. 무산되면서 이제 네. 실망감도 조금 이제 작용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인데 여하튼 지금 국내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뭐 아무리 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은 조금은 좀 썩 좋은 뉴스거리는 사실은 아니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